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특위에서의 발언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한덕수 대행은 대행 시에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했었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나름의 지지를 얻기도 하고 또 이 야당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지지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특위에서의 태도는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게 하는 데 중대한 장애 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탄핵을 보십시오. 탄핵의 요건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직무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위배했냐 또는 위배하지 않았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들이 있죠. 실체적 요건으로 현재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느냐가 문제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물론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의라고 볼만한 것들이 당시 있었느냐가 또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통치행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우리가 3명을 확보하면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체적 절차적으로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적, 정치적, 이 초법률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탄핵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 민심의 과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극좌 4인방,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 뻔한 이 극좌 4인방이 국민 신뢰를 잃었죠. 국민들로부터 이 권위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이 다시 반드시 직무에 복귀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는 이 민주당의 입맛에 딱딱 맞는 말들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 박선원 의원은 먼저 포석을 깔았죠.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였다. 그래서 여전히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만나고 다녔냐 했더니 한덕수 총리가 야당도 많이 만났고 여당도 만나왔다. 그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구태여 했고요. 또 민주당 부승천 의원이 이번 계엄에 동의하냐라고 물으니까 아주 야무딱지게 워낙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은 탄핵 가야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중에 1인으로 있다면 반드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을 그런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11명 국무회의 참석 시에 이 계엄 문건이 배포가 됐었고 동의하는 위원도 일부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자기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계엄에 동의한다는 말을 한 명도 못 들어봤다. 이렇게 오바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전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동의했는지 여부를 자기가 다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도만 말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나서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그렇게 동의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다.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한 겁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또한 이 국무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어느 누구도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웃깁니다. 한덕수 자신이 이미 이 탄핵 소추돼서 탄핵 심판을 받을 예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 편서를 겨냥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대한 국민적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자신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온 국민이 분열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특조위에 가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의 이 계엄은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탄핵 가야 한다. 라는 것에 쐐기를 박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국민들이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것을 마치 자신의 탄핵 심판에 이용하여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 탄핵 인용이 된다면 국민적 분열이 클 것이고 그것이 걱정스러운 정도이고 또한 온 국민이 자신의 탄핵 인용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에서 기각돼서 다시 총리로 되돌아오는 것 따위 우리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걸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통령은 탄핵 가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탄핵되면 이 국민적 분열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인자 국무총리로서 얼마나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이 중요한 계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야당이 다 막아서고 사실상 입법 독재, 내란 독재, 국정마비, 수사방해, 감사방해, 방송통신위 장악, 예산삭감, 민생방해 이 모든 것들로 대통령의 손과 발을 완전히 묶어서 식물 대통령처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얼마나 윤 대통령을 잘 보좌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란 특위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란 것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란 특위는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못지않게 여기서 하는 모든 진술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이 헌법재판에도 이용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죽이고 나는 살겠다? 우리 국민들이 피를 토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 때문입니까? 온 국민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데 본인은 내란 특위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입이 찢어져라 좋아할 만한 발언들을 팍팍 내뱉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는 것에 지금 쐐기를 받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면서 국민 민심을 왜 이용합니까? 왜 거기다 붙입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는 아무런 국민적 중요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요. 이념과 신념이 최우선인 사람이 이념과 신념이 최우선순위인 사람을 곁에 두고 써야 되는 겁니다. 뭐 야당하고 말싸움 좀 잘했다고? 국민적 지지?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얄팍한 단계를 넘어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뿐만 아니죠. 한동훈 보십시오. 야당 앞에서 따박따박 말싸움 잘하고 쫑알쫑알 할 말 잘했다고 해서 잠시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은 보십시오. 이들의 이념과 신념이 어떤 상태인지를.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 조그만 바퀴벌레 몇 마리가 다니는 상황이면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또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사방 곳곳에 적이고 사방 곳곳에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면에 정말 확고한 이념과 신념이 없이 얄팍하게 인기 얻는 것 정도로는 지금 택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큰 흐름에 장애 사유가 될 뿐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